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개념 58번 역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함수 fx랑 gx가 현재 fx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게 낫겠죠? 여기다 크게 한번 다시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지수함수가 있었고 그리고 로그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대표적으로 역함수 관계인 그런 함수들이었었죠. 역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 그래서 여기가 지수함수 그리고 이 빨간색이 로그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 그 함수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됐었느냐? 바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역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있었다라고 할 때, 자, 그 둘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는 y는 fx라고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빨간색은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이 이렇게 교점이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넓이를 구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식 세우시게 되면은 인테그랄 fx gx를 하시고 요거 절대값만 취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교점 찾으시면 되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적분 구간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사실 끝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이렇게 보통은 역함수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는 했지만 이게 여기서 문제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웬만하시면은 gx 그러니까 역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는 법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fx라는 게 fx라는 게 ex라고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y는 e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의 역함수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스텝으로 해주셔야 될 건 뭐냐? 요 y랑 x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x는 2y가 될 거예요. 그럼 x는 2y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스텝은 뭐 하느냐? 자, 요거를 y는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1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와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fx였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이 g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뭐가 문제인 겁니까? 자, 만약에 f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만약에 y는 x제곱 플러스 x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x랑 y를 바꾼다 한들 x는 y제곱 플러스 y가 된다 한들 이거 갖다가 y는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역함수는 식으로 구하기가 어렵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역함수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fx랑 gx 연립해서 요 교점 찾아야 되는데 교점 찾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아쉬운 대로 gx는 못 구하겠지만 이 함수, 역함수랑 원함수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우선 f랑 g를 연립해야지만 알파를 베타를 알 수 있었지만 자, 이 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도 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점 찾을 때도 차라리 그냥 fx랑 gx를 연립할 수가 없다면 아쉬운 대로 fx와 그리고 y는 x를 연립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우선 fx와 x를 연립하십시오. 이렇게 연립 방정식 만드시고 여기서 실근을 구하세요.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올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적분 구간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저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차라리 fx랑 그리고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 반쪽아리. 이 반쪽아리의 넓이만 찾아주신 다음에 몇 배만 하면 돼요? 그쵸? 2배만 하게 되면은 여기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넓이에다가 곱하기 2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아이디어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는 똑같은데 fx와 x로 둘러싸인 넓이를 빼시고요. 절대값도 꼭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값만 2배 하자라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199번 보도록 할게요. 199번에 현재 함수 fx가 3분의 1 x제곱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와 g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하시면 199번 fx가 현재 3분의 1 x제곱 나와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fx가 뭔가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gx도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가 f, 여기가 g. 그러면 아쉬운 대로 저는 y는 x를 생각을 합니다. y는 x를 생각을 한 다음에 y는 x. 자, 교점 적분 구간을 찾아야 하니까요. 차라리 첫 번째 fx와 x를 연립해서 fx-x는 0이라는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면서 요거는 x로 묶으셔서 3분의 1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실근으로 나오게 되는 건 0일 때와 x는 0 그리고 x는 3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은 제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f랑 g의 교점이 곧 여기가 0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f랑 y는 x의 교점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f와 g의 교점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적분 구간 알아냈으니까 두 번째로 하시게 될 것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와 그리고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합니다. 자, 구하시게 되면은 요만큼은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될 텐데 그거를 2배 하시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만 구하실 텐데 요거는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x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dx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0부터 3까지에서는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얘. 요 0부터 3까지에서 음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나오시게 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대신에 적분 구간을 바꿔버려서 여기를 갖다가 3부터 0까지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부지 구해보시면은 9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게 3부터 0까지다 하시면 되겠고, 자, 얘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0 넣고 3 넣고 뺍니다. 자, 그럼 0 넣으면 그냥 0이겠고 0 넣으면은 그냥 0이겠고, 자, 3 넣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3 3 넣으시게 되면은 3 9 27 3 그리고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게 되겠죠. 하셔서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그러면 그냥 3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2번 역함수의 그래프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얘기냐, 여기 나와 있는 그림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여기가 a고요,
여기도 A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fx라고 두시게 되면요, 얘는 fx의 역함수 gx라고 하겠습니다. 대칭 같아 보이지 않지만, 네,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이런 생체가 되겠고, 여기가 c, 그 다음 여기가 b.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네,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C네. 그러면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가 되겠다. 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 간단하게 그냥 식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냥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gx dx만 하시면 될 일이에요. 맞죠? 뭐 절대값 씌운다고 하면 절대값까지 씌우시면 되겠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gx가 뭐 양수니까 b부터 c까지 해서 절대값 이제 취소하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gx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나요? 역함수를? 보통은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얘를 구할 수 없다면 아쉬운 대로 얘랑 대칭되어 있는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안 똑같아 보여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요 넓이를 대신 구하려고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면은, 자, 이거 넓이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고등학교 때 동안 이제 넓이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공식으로 할 수 있으면 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사각형의 넓이 공식. 두 번째는 뭐다? 나눠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도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삼각형 넓이 구하고 사각형 넓이 각각 구해서 더하면 그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공식으로 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바로 전체에서 일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또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도넛, 이 바깥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전체 원 넓이에서 안에 있는 원의 넓이를 뺨으로써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선 뭘 써야 되겠느냐? 넓이. 자, 이거 공식 알고 있습니까? 이 넓이 공식? 모르죠? 네, 그러면 아니에요. 두 번째, 나눠서 합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컷 해가지고 나눠서 여기랑 여기 넓이 구할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게 전체에서 부분의 넓이를 빼는 방법일 텐데, 자, 전체는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모양에서, 자, 요 부분만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c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자, 이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넓이는 바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의 값일 거예요. 이것도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러하다 보니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바로 방금 지워버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gx dx와 값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200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역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첫 번째,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부터 12까지 gx d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1이라고 놓고 여기를 3이라고 두시면은 fx란 함수는 1부터 3까지 정분하면 되는데 1일 때는 함수 값이, 자, 1 넣으시면은 2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넣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3을 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12가 나오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나오도록. 3이랑 10이랑 거리가 똑같은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1,2랑 그리고 3,12를 지나는 함수일 테고, 자, 어찌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이렇게 지난다라고 함수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함수를 갖다가 f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달라고 했던 1부터 3까지 fx dx는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뭘 그려달라고 했냐면, 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냐면 gx 함수의 2부터 12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g는, 자, 여기 어딘가 2가 있고, 여기 어딘가 2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12가 있을 겁니다. 자, gx는 g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g에다 2를 집으면 1이 나올 겁니다. 자, 왜 그래요? 아니,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2가 나왔댔잖아. 그러면 역함수인 g에다가 2를 넣으면 1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니까 2 넣으면 1이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12 집어넣으시면은 뭐가 나온다? 네, 3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3인 건데, 그러면 이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gx는 이렇게 대칭된 모양으로 생겼겠죠. 자, 그러면 gx 2부터 12까지의 넓이는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자, 사실 얘랑 넓이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대칭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넓이를 합친 넓이를 구해달라고 한 것 뿐인 거고, 자, 그렇다면 전체 사각형 넓이 36에서 이 조만한 사각형의 넓이 2만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하니 넓이는 34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위에 같은 경우는 함수 fx랑 gx가 서로 이렇게 교점이 있을 경우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고 한 거고요. 이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좌표축과 그리고 역함수 사이의 넓이, 면적을 구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네, f랑 g가 지금 여기서 만나질 않잖아요. 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강의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